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트라다무스 뉴스다 시즌 3 진행을 맡게 된 재래식 기자 19년차 서주민입니다. 예, 사실 제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청와대에 출입하는 청와대 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방을 바로 엊그제 갔다 왔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남미 순방이었는데 뭐 남미 순방 거의 남미는 시차 거의 12시간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엊그제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머리가 멍하지만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또 모시기 힘든 분이 또 나와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원래는 8월 10일이 첫 방송인데 그 전에 8월 10일 전에 프리퀄 형식으로 긴급하게 저희가 편성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 밤낮 없이 이렇게 또 지켜주시는 게 안보인데 이 안보 문제 하는데 제 뭐 시차가 머리 멍하게 뭐 대수겠습니까? 안보에 시차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이 복무 중 탈영 의혹을 또 제기하셨고 안 장관을 또 직접 고발까지 하신 당사자죠. 이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 백브리핑 운영자시죠. 네. 이 백광현 씨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백광현 기자라고 제가 불러도 되죠? 편하게 부르십시오. 네, 저는 기자라고 부릅니다. 네. 기자가 좋습니다. 네,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 해군 소령 김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하여튼 저희 언론사로서는 최초 출연해 네.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 소개가 너무 간단하신데 본인이 직접 못 하시겠으면은 백 기자님이 대신 좀 해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폭로하신 탈영 의혹을 폭로하신 의인으로만 기억하실 텐데 네. 우리가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면 어디서 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무려 PD 수첩에서 대한민국을 한번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뭐였죠? 군 비리를 군납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신 당시에 현역 군인이셨고 지금은 아니시지만 의인 중에 의인이십니다. 네. 지금 언론사 저는 그런 힘들으셨을 표현을 제가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근데 제가 소개할 때 저는 전 해군 소령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소령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지금 10시부터 국방부와 병무청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어요. 근데 이 뭐 탈영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오겠죠? 당연히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저희가 방송 중에라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 근데 하나 이제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긴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굳이 한마디를 더 하시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 굳이 한마디를 더 하다가 이제 별의별 문제가 다 터졌어요. 박근혜 정부의 협박이라고 해서 선거법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전화통화하면서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 굳이 한마디 더 해서 그 위증교사 사건에 연루돼 있었고 뭐 등등등. 그래서 혹시 지금 군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혹시 몰라요.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혹은 해서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PD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혹시 그 얘기가 나오면 채팅창에 잽싸게 써주셔야 됩니다. 혹시 나오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쨌든 그 언론사 방송으로는 처음 출연하신 건데 계기가 있으십니까? 원래는 제가 고발하고 언론에서 잘 이거를 고발 내용을 전파를 했으면 국회에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군 출신들은 언론에 노출되거나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제 언론이 그 부분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이나 국회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보통은 그래요.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은 지휘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은 우리 50만 군의 국군 통수권자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휘관이 자기 복무를 탈영을 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보통 옷을 벗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해군참모총장은 이 전투기장 하나 그거를 참전을 안 했는데 이걸 기장을 달았다고 해서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 정도로 명예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 정도면 정말 이런 탈영을 했으면 스스로 옷을 벗을 줄 알았죠. 근데 버티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정치인들이 저 정도로 야 이게 멘탈이 강하다고? 그러면 우리 군 출신도 얼마나 전투력이 강한지 그러면 정치인의 멘탈하고 군 출신의 전투력하고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정치인의 멘탈이랑 군 출신의 전투력이랑. 그럼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훈련들을 다
겪고 그런 현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강해요. 그래서 멘탈 측면에서도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안규백 장관에 대한 이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사실은 안규백 장관이랑도 개인적인 또 인연도 있으시죠? 이게 뭐 어쨌든 사감을 가지고 지금 뭐 그럼요. 뭐 인연이 있어요. 상당히 아니시나요? 오래됐어요. 거의 예. 20년 됐고 예. 제가 어려웠을 때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예. 그래서 뭐 아니 그래서 일각에 뭐 이게 정치적 의도로 뭐 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사실 있는데 민주당을 싫어해서 혹은 국힘 계열이어서 그러니까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서 폭로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라는 게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느 특정 정당의 편을 들면 정치적이라고 해요. 근데 저도 상관학교도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행위가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 정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국가라든가 안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걸 다 정치라고 해요. 그렇다면 굳이 따진다면 저도 정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안보 정치 뭐 이런 건가요? 그럼요. 근데 굳이 그거를 어느 특정 정당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래서 군인들도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아니 근데 굳이 어쨌든 진영을 뭐 얘기하자면 민주연구원에서도 일하신 경력이 있으시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출신이 네. 이게 전라남도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5.18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러면 내 주변이나 내 친구들이 다 그런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런 정서를 받고 살아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20대 때도 우리가 뭐 태백산맥이나 해방전후사원 인식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보고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진보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와 엮어서 공격 이런 폭로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것이고 그런 공격 혹시 이 방송을 보아서 민주진영 쪽에서 혹은 댓글로 저 사람 국힘 사람의 이런 말은 안 먹힌다. 오히려 민주당 가까운 분이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공교롭게도 또 저기 백 기자님도 물론이죠. 민주당 쪽 물론이죠. 저는 이제 제 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쫓겨났죠. 보통 국회의원이 이제 감옥 갈 정도의 죄를 지어야 제명을 당하거든요. 근데 저를 제명하더라고요.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를 모욕했다고. 나중에 이 백광현 기자는 왜 민주당을 비판하는가 이 특집으로 한번 그 얘기를 재밌죠. 재밌겠네요. 네, 민주당 씨들 얘기하면 그래서 그리고 민주연구원에서 제가 방산개혁 특별위원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가 청와대 민정비서관한테 그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와대 안보실에 방산비서관 자리가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선택을 받아서 그때가 8월 16일 날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뿌리도 그렇고 토양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말씀해 주세요. 이재명도 직접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보 때 뭘 만들었냐면 대선 후보. 네, 대선 후배. 그때 경선을 문재인 대통령 할 때 어떤 걸 만들었냐면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네, 그러니까 공익제보에 무지 관심이 많고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려면 공익제보가 활성화돼야 된다. 최근에도 뭐 공익제보 보상금 한도 낮추자고 뭐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내부 공익신고에 대해서 한도 높이자고.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해서 만들어서 제가 거기에 기획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주도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경선에서 이제 졌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캠프에 그게 만들어졌고 거기서 제가 활동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갔을 때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을 영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 쪽에 특히 저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와 국방 출신이에요. 이 두 가지 컨셉으로 해서 저를 영입을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안 갔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경기도 민관군 청렴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위촉장이 이재명 대통령 위촉장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뭐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어쨌든 방위병 탈영 의혹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혹시 그 안규백 장관이 그 탈영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증언이라고 지금 이제 의혹을 제기하셨잖아요. 그 증언 먼저 좀 보고 갈까요? 점심을 제공했냐?
이것을 서너 차례 제가 불러가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체가 복무기간에 포함이 안 돼서 며칠 더 근무해야 된다 이야기를 받고 방학 때 제가 며칠 더 근무돼서 복무를 하고 도장을 찍고 나온 것입니다. 당시 병력법 제25조 3항을 살펴보면 방위병이 징역, 금고, 구류 또는 영창 처분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할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 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모든 조항에 조사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안규백 장관의 소명이 사실이라면 재소집될 사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불법 소집에 왜 순순히 응했는지도 장관이 밝혀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됐는데 백 기자님께서 이게 간략하게 그럼 어떤 의혹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위병이지 않습니까? 네. 방위병이면은 이제 방위병이 근무해야 되는 근무 개월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했다면 제대가 아니 소집해제죠. 네. 쉽게 그냥 제대라고 하겠습니다. 제대해야 되는 날짜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뒤에 제대를 했다는 겁니다. 안규백 장관은 행정착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김영소 의원의 주장은 행정착오가 아니고 그 늘어난 개월수만큼 탈영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안규백 장관은 만약에 행정 실수였다면 지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 한두 장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입증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 앞에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까 이제 저희 녹취로도 보셨지만 이게 인사청문회 때도 비슷한 네. 의혹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사실 약간 이제 반성문을 쓰자면 언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깊게 파고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셨지만 안규백 장관의 그 해명이 굉장히 어쨌든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고 예. 단호하게.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면 병적 기록부를 봐야 되는데 이건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 취재를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다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게 어쨌든 김영수 소령님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을 걸고 고발을 하신 거잖아요. 목숨을 걸었죠. 목숨을 걸고 뭐 인생을 걸고 고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걸 보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였거든요. 이제 저 주장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의 저 주장에 대해서 김영수 소장님은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작년에 제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국회의원이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분명히 저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거짓말인지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언론에서도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안규백 장관이 변명을 하는데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반성문 쓴다고. 네,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들으면 무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안규백 장관을 뭐라고 하냐면 국방 분야 쪽에서는요. 특히 이 병무행정이나 국방행정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수준의 아마추어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람이요. 네. 그냥 딱 들으면 전문가들이 들으면 그냥 거짓말이구나. 말도 안 되고 성립할 수 없는 거짓말 한다. 이 정도로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거짓말도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준비를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안규백 장관이요. 똑똑하지가 않아요. 정말 이거는요. 우리가 군대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조사받은 3일 동안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네. 병역법상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들어갔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재소집을 왜냐? 당시의 병역법에 재소집은 없고 연기만 있는 거예요. 자, 잠시 설명을 드리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규백 장관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원래 1월에 제대를 해야 되는데 8월에 제대로 나와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니 나 1월에 정상적으로 제대를 했어. 그리고 학교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 너 예전에 3일 동안 조사받은 적 있지? 군대 다니면서. 그 3일이 원래 군 복무기간에 안 들어간대. 그래서 너 3일을 마저 채워야 돼. 얘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입대해서 3일 채우고 나가 해서 여름방학 때 8월에 들어가서 3일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이게 지금 말을 하면서도 제가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군대를 2번 갔고 8월에 방학 때 가서 군대를 한 번 더 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네. 가장 악몽이 군대를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종종 전 지금도 꾸는데 근데 그렇게 순수하게 이제 그 다시 오라고 해서 갔다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그러니까 안 가는데 예. 그 안기백 장관이 왜 유치원 수준의 아마추어라고 하냐면 네네. 자 방위벽은요 네. 소집 폐지하기 30일 전에 복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 3일이 빠졌다면 복무 점검 기간에 3일이 빠진 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도장 3개가 안 찍힌 거죠. 그러면 그때 추가로 복무 결정이 돼요. 그게 1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 복무 점검 때 안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궁금한 게 3일 조사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사를 받은 것도 군 생활의 일환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는 그 군생활 중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실 안기백 장관은 추가 근무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핑계를 댔어야 네, 되냐. 네.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애들하고 싸웠다. 음. 싸워서 구류가 됐다. 네. 아니면 영창을 갔다. 보통 보면은 그 동기나 선후배들끼리 그 당시 가혹행위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가혹행위를 했어요. 누굴 괴롭혔거나 싸웠어요. 그러면 그게 구류가 며칠 될 수 있고 징계로 영창이 인신 될 수 있어요. 구속이 되는.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핑계를 댔어야 돼요. 아 그러면 그게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100번 창발 양보해서 아 그거는 추가 복무 사유가 돼요. 근데 군의 행정에서 추가 복무를 시켜야 되는데 까먹었어. 그러고 실제로 나갔네. 그러면 법적으로 추가 복무 대상을 놓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군에서 행정착오가 됩니다. 그랬으면 연락을 해서 들어와서 하라고 했다. 물론 그것도 법에 없어요. 하지만 핑계를 대려면 구류나 영창 맞죠. 그리고 엄마가 밥 해줬다가 아니고요. 내가 후배를 좀 훈련을 빡시게 시켰는데 차례를 줬다라든가. 그랬는데 그래 헌병대 가서 며칠 좀 인신 영창이 있었다. 이렇게 핑계를 댔으면 아 그랬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죠. 그리고 저도 소령님 때문에 알게 됐는데 네. 흔히들 뭐 군대 이렇게 출퇴근 잘 안 하고 그러면 군대 2번 가지 않나? 싸이도 그랬고 연예인들 군대 2번 네. 갔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소령님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그 보니까 천하람 의원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 자료에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받아봤는데 네. 당시 방위병 소집 해제 후 재소집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물었어요. 병무청에 물었겠죠. 네. 병역 법령에는 방위 소집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명확하게 맞죠. 예. 이게 언제 생긴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방위병의 제도가 98년도에 없어져요. 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산업기술요원이나 그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에요. 근데 이제 출퇴근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걸 형사처벌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때 생긴 건데. 그래서 이거를 재소집을 해서 추가 복무를 시키는 제도가 생깁니다. 안기백 장관은 그걸 몰랐던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국방부 쪽에 지금 어쨌든 사실 지금 해명들 보면요. 국방부가 직접 해명하진 않아요. 네. 이게 국방부 관계자 혹은 국방부 장관 측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해명을 보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그 학적부더라고요. 그 성균관대 학적부. 예, 그러니까 학적부를 주장했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 학적부 때문에 2차 탈령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2차 탈령. 예. 어떤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83년 11월 5일 입대를 해서 네. 84년 전반기에 네. 방위병 생활하다가 84년 후반기에 탈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복무 점검이라고 하는 게 소집 폐지되기 전에 30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에 보면 그런 걸 확인한다고. 일수를 다 채웠는지. 예, 제대로 했는지 거기에 걸려서 이제 구속이 되죠. 군대용으로는 구금이에요. 그래서 30일을 하면 그래서 원래는 기소가 돼야 되는 건이죠. 7개월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이 돼서 빨간 줄이 걷으면 그 당시에 이미 빨간 줄이 걷으면요. 안기백 장관은 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없어요. 형사처벌 받았으니까. 근데 또 봐주죠. 봐줘서 풀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대산면에서 복무를 해야 되는데 학적부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자, 이게 2차 탈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민간이신 분이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까지는 소집 해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네. 그럼 군인신 분인데 어떻게 대학을 갔었냐? 그게 2차 탈령이다. 서류상 그 소집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 안기백 장관 인사청문인데
병적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병적 기록표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병적 증명서는 간단해요. 입대일 저녁일만 나와요. 그러니까 저녁일이 1985년 8월 31일입니다. 그러면 1985년 8월 31일까지는 신분이 군인인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예를 들면 복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군인 신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전산이 지금처럼 잘 된 것도 아니고 복학 신청을 하고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도 개월수가 다 채워졌지 않습니까? 탈영을 안 했다면 이미 제대를 했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뭐 딱히 뭐 확인 없이 당연히 복학을 받아줄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란 게 학적부 공개를 안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초등학생 수준의 아마추어라고 하는 게 지금 분명히 병적 기록표는 제출 안 했지만 제출한 병적 증명서에 보면 8월 31일까지 군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학교를 다녔다고 학적부를 보여줘요. 그거는 내가 촬영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 근데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게 옛날이잖아요. 옛날이니까 이게 군 행정이 조금 허술해서 뭐 약간 이제 그렇게 기록됐을 수도 있을 거 아니냐, 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87년도부터 군 생활을 했고요. 네. 저는 군 사망사고 조사과장을 했습니다. 그럼 주 사건이 80년대 사건이에요. 그래서 군 행정을 수백 건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정착오라고 주장했다면 본인이 왜 행정착오인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행정 기록 그 수정도 좀 요청. 예. 그러면 병적 증명서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게 끊어서 나와야 돼요. 두 번으로 끊어서 두 번으로 나왔죠. 끊어야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83년 11월 5일부터 85년 1월 4일 이렇게 하고 또 끊어야죠. 그럼 예를 들어 재소집 이런 재소집.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아니 지금 방금 사회자께서 옛날에는 행정이 좀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령님 옛날에는 방위병 복무가 집안에 돈이 좀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지방 유지거나 그럼 이렇게 출퇴근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7개월 아이와 학교를 다니면서 안 다니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출퇴근이 조금 체크가 소홀하고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기백 장관이 방위를 받을 때 우리 형님이 방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농번기 때나 뭐 할 때는 이런 게 봐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머슴이 대신 아하. 예, 대신 출근도 할 때. 아주 옛날에는. 아니 그 당시에. 제가 눈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안규백 집안이 그 좀 이렇게 지역에서 잘 나가는 집안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방위병 받을 때 황수 한 마리라고 했어요. 뭐 그러니까 황수 한 마리 주면 황수 한 마리 주면 그 정도의 출근 안 해도 된다. 가치가 있다. 그 정도의 이제 비리는 있었을지언정 군대 행정, 기록 이런 건 완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2차 탈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국방부 쪽에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 입장을 저희가 좀 받아봤는데 그 2차 탈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국방부 쪽에 입장을 물어봤는데 궁금하다. 국방부 장관 측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 측은 뭐라고 했냐면 탈영 혹은 군무 이탈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일관된 입장임. 그리고 이 85년 1월 소집 폐지 이후에 이 복학할 당시에 그 전역증이라고 하잖아요. 소집 해제증, 이 전역증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복학이 가능했던 거다. 이게 명백하다. 그리고 이 공개된 학적부, 이미 학적부가 공개됐었잖아요. 거기 학적부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돼 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존 뭐 주장을 다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학 당시에는 어쨌든 장관 신분은 민간인이었다. 전역증을 제시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전역증을 위조했다면 사문서 공문서 위조네요. 그렇죠. 이것도 살펴봐야 될 문제이긴 하네. 만약에 위조했다면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발표한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대변인이 85년 1월 4일 소집 폐제 증거와 재소집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면 병적 기록표는 아니더라도 그거를 제시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이 그거를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있는데 제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병무청에서 최근에 국회에 답변한 게 그런 법령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있다라고 하는데 보여주진 않고 있고 집에서 혼자 몰래 보는지 모르겠지만 공개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어떤 서류를 내면은 깔끔하게 안규백 입장에서 어떤 서류를 국민들한테 공개하면은 깔끔하게 그리고 김영수 소령님이 맞네 내가 틀렸네라고 인정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본인의 병적 기록표를 제출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 국민들이 오해 소지가 있으면 그럼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국방부하고 병무청에 나에 관한 병무 행정 자료를 국회가 요구하면 다 줘라. 라고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민주당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아니 근데 최근에 뭐 이것도 이제 결국 국방부랑 같이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 그 뭐 지상파 국방 전문 기자가 이제 취재파일 형식으로 쓴 게 그거 잘 알고 있어요. 보셨어요? 기자도 알고 있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이게 게요. 여권 관계자한테 물어봐 봤는데 그 본 사람이 이제 없더라. 구금이나 뭐 저기 체포나 이런 단어는 없더라. 그러면 뭐 이런 이렇게 해야 돼. 내용이더라고요. 김태용 네. 기자가요. 네. 이런 말을 써야 돼요. 국회에 국방이 여당 누가 그러더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보면 그 탈영 의혹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난리친 사람이 박선원 의원이에요. 그럼 박선원 의원이 봤는데 없더라라고 실명을 박선원 의원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강력하게 공격했던 탈영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의 국회 국방위원들이 나도 봤어. 내가 장담할게라고 자신 있게. 그러네요. 왜냐하면 없는 거면은 그거를 오히려 실명으로 주장하는 게 그럼요. 훨씬 자연스러운.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네. 인사청문회 때 박선원 의원이 국방위원장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 탈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인이 자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박선원 의원이 그렇게 자신했으면 지금 방어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하도 서로 이제 말들이 엇갈리니까 그래도 저희 노력을 하잖아요. 계속 이제 뭐 소장님도 별도로 이제 의원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 하나 더 있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주장했고 공개했던 저를 고소를 해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일국의 국방장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게 되잖아요. 거짓말이라면 고소당하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 제가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아니라요. 이적죄로 고소를 당해야 돼요. 그렇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잖아요. 그럼요. 국방부 장관이 정말 요즘에 국방개혁과 국방안보를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시는데 이적죄는 형량이 상당히 센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거를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국가 안보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후배 기자를 좀 짜서 그 이제 의원실에서 각 국민의힘 네. 또는 뭐 여당, 야당, 국회에 이제 제출한 국방부 자료들을 쫙 봤어요. 네. 근데 거기 봤는데 되게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죠? 이제 그 한기호 의원실 자료인데 한번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 자료인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아까 안 그래도 소장님도 말씀해 주시던데 지금 이 자료거든요. 예, 저게 보면 1900 입대 날짜가 언제죠? 예, 저 보이네요. 이제 1983년 11월 5일 이 소집된 사람. 그러니까 소집된 방위병중. 그러니까 저게 전국에 전부 그렇대요. 전국에 전날 소집된 사람들 중에서 실제 복무 기간보다 원래 14개월까지 해야 되는데 6개월 이상 추가 복무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저렇게 6명을 추려줬어요. 네. 그죠? 네. 총 6명. 6명.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저기 소집 해제일에 1985년 8월 30일인 분이 한 분 있어요. 아하. 근데 저분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저 6명 저도 들었는데요. 네, 저 네. 중에 한 분은 질병 때문이. 한 분은 질병. 한 분은 질병이고 나머지는 탈영이죠. 지금 중요한 게 저 네. 연장 사유가 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럼 네. 5명은 네. 분명히 탈영입니다. 한 명은 질병. 그게 병무청에서 확인해 준 거예요. 그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1985년 8월 31일이 안규백 장관 그 소집 해제일이랑 네, 맞습니다. 같죠? 공식적인 소집 그렇죠? 해제. 예, 예. 야, 이게 만약에 저게 안규배 장관이 아닌 거면 같은 날짜에 입대해서 같은 날짜 동안에 무슨 일이 탈영을 생겨서 네, 무슨 일이 생겨서 예, 6개월 예. 동안 탈영이란다. 제대를 못 하다가 같은 날짜에 제대를 했다. 만약에 저게 안규백 장관이 아니라면 저분 찾아서 의형제 맺어야 됩니다. 저건 그냥 운명의 뭐랄까 공동체? 영혼의 파트너인 거죠. 저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저 예. 통계는 6개월 이상이에요. 6개월 이상.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중요한 게 방위병이 그 당시에 탈영 사건이 많았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대부분 빨리 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 아무리 길어도 몇 달 안 가요. 근데 6개월 이상은 전국에 지금 6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국입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질병을 빼면 그렇죠. 5명이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힘들어요. 장기 탈영이죠. 그러면 그 원인이 뭐겠냐.
그러면 도망갔는데 산속에 도망갔는데 못 잡은 못 잡은 사람도 경우.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제가 조사과장해서 조사를 해보면 거의 도망가가지고 DP가 체포를 열심히 하러 뛰어다니는데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전에 어떤 돈을 주고 뺀 게 아니고 그냥 복무하기 싫어서 튄 거란 말이에요. 꼭꼭 숨은 거죠. 예. 근데 80년대 장기 군부 이탈의 원인은 대부분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돈 벌려고 왔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집안이 어려워서 내가 돈을 안 벌면 동생들이 굶으니까. 동생들이 보통 그 당시에는 저도 구남매거든요. 그러면 동생들이 많으면 가슴 아픈 얘기네요. 그건. 동생들이 많으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있는 집안은 황소를 팔아서 뒤로 빼고 없는 집안은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해요. 도망 다녀서 일을 하는 거지. 지금 이것처럼 뭐 어떤 그런 탈령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안규백 장관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규백 장관은 굳이 자기가 돈 벌어서 동생들이나 부모님 부양해야 될 정도로 없는 집안이 아니었다. 아 그럼요. 네. 그럼 어쨌든 이게 야. 지금 소장님의 주장은 확실하잖아요. 병적 기록부 보면 된다. 거기에는 이제 네. 9금 30 9금이라고 돼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체포 뭐 이런 기록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체포는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구금이라는 건 뭐냐면 음. 헌병대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인신 구속이 됐었다. 네. 그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기소유예 판결이 기소유예 있다라고 판결이 있다. 보도가 네. 났었습니다. 뉴스타파 네. 기사 민주당이 좋아하는 봤어요. 언론사거든요. 고소하세요 아니면. 근데 진짜 만약에 구금이라는 게 있었다면 그걸 이제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사실은 못 봤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못 봤다면 본 거예요? 엄청난 무능이고 아니면 안 본 건가? 엄청나면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국방장관을 임명하는데 이걸 못 걸러냈다면 예. 그 인사검증에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 무너졌다는 그러면 얘기고 그게 있는데도 그거를 양심이 없다는 얘기죠. 있는데도 했다면 개념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고르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네네 그게 확인이 됐고 확인이 됐다. 예 탈령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확인했다. 청와대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다. 김영표 대님이 취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서 절대 이거를 까지 말자. 버티자. 그러면 오 이거 심각한 뉴스인데요. 객관적으로 입증을 못할 것이다. 물론 논란은 있겠지만. 저 청와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오늘 첫 방송이자 마지막 방송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청와대 이건 굉장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도 김영수 대님이 취재한 바 조사한 바로는 청와대에서도 안규백의 탈영을 알고도 장관에 그 임명했다. 사실은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인사검증에 기본적인 자료 제출이 있는데요. 네. 병적 자료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필수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당사자의 병적 자료뿐만 아니라 여성 장관이 청문회 받을 때는 남편과 자식들의 그래요. 네, 그 병적 자료까지도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우려를 했어요. 이거 탈령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본인이요 직접 인사청문회 전에 누굴 찾아가서 안규백 장관이요. 예, 그러니까 탈령이란 단어는 쓰지 않고 뭐 출근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거기 소속이 뭐냐면 35사단 105연대 2대대가 고창대대입니다. 작년에 2대대 대대장이 국회를 찾아와서 안규백 탈령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남아 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폭탄인데. 오늘 살 떨리는 얘기를 네.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제 방송에서 좀 하시지. 이럴 때는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네. 어쨌든 그 안규백 장관 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네, 네. 반론권 드려야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 조사를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안규백 장관한테도 반론권 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출연하겠다고 하면 당장 모실 거예요. 언제든지 뭐 저희가 제 방송도 한 번만 나와주십시오. 모시겠습니다. 제 방송도 한 번만. 그래서 사실은 경찰 조사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또 그 위증죄로 고발을 하신 거고 실제로 그 고발인 조사는 한번 받으셨잖아요.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어땠는지. 경찰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고발장에 자세히 넣어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혹이나 추가로 알릴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경찰 조사의 핵심은 뭐였냐면 육군본부나 병무청이나 어느 부서에 어떤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자세히 요청을 해라. 이거는 수사가 아니거든요.
행정기관끼리 그렇죠. 업무 협조해서 네네.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자료만 보면은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라서 그게 어렵지 않을 거다. 수사 경찰들도 경찰로서 일은 잘하겠지만 이거를 어느 자료를 어디 가서 떼야 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오신 게 아니고 이게 또 왜 알려지고 알려지고 명확하게 오셨다. 인지를 다 했냐면 네네네. 그 당시에 수사관들이 다 군복무를 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경찰은 어쨌든 수사 의지가 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사 의지는 있는데 수사는 네. 안 할 겁니다. 일선 경찰은 수사 의지가 있지만 예. 점점점. 아니 왜냐면 최근에 그 서울경찰청장이 관련돼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 말은 뭐냐면 예, 예. 수사를 하게 되면 안규백 장관의 탈령 사실이 명확히 확인돼요. 그래서 수사를 하면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사 개시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회 증언감정법으로 처벌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게 판례인데 그런 절차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국회 증언감정법이라는 게 심플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예. 해석을 좀 더 확대하면 네.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편혈들이 네. 예, 방송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음. 이게 사실관계를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요. 네. 이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특히 누구죠? 거기 정유미 변호사인가? 법률 민주당의 그분이 가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국회 증언감정법 네.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인사청문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거죠. 최근에 그 국회 위증법 위증 관련해서 네. 안 좋은 판결이 났잖아요. 네. 우리 박상용 검사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연호 술 파티 호화로운 성찬이 있었다라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전문 용어로 구라를 친 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현재. 이게 보안 수사권 폐지된 거랑도 앞으로 수사 이게 좀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어쨌든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제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 지휘 없이. 이제 그거는 이제 소령님한테 드리면 안 되는 질문 같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 예. 지금 그 검찰이 없어지고 경찰이 모든 수사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떤 사안이 벌어지는지 권력자에 관계된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 예고편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TV조선의 의견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제가 확신할게요. 경찰 수사 안 합니다. 아니, 그럼 경찰 수사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종결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알고 고발한 겁니다. 왜? 경찰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너무 쉬워요. 네. 진실을 밝히기.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요청했던 이런 자료를 그 경찰이 네. 육군본부나 병무청이 요청해서 받는 순간 네.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정권 차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이 살려면 수사를 안 해야 됩니다. 모든 어떤 핑계를 대서라든 그래서 서울경찰청이 이미 연기를 다 피운 거예요. 이 반대 경우였으면 병무청이 자료 안 주면 압수수색했겠죠. 그랬겠죠. 반대의 경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규백 장관이 정말 난 무고하다. 그래서 이제 무고죄로 고발했다면 바로 아마 압수수색 당하셨을 텐데. 그렇죠. 저는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예. 무고죄나 명예훼손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좋다 이거예요. 네. 그거는 명예훼손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는 모욕죄로라도 고소를 받고 싶어서 제가 모욕적인 언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제가 안규백 장관은 국방 측면에서 저는 전문가지만 네. 옛날엔 초등학생 수준의 아마추어라고 했는데 오늘 유치원 수준의 아마추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인 자, 수준. 이거 모욕죄에 해당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사건하고 상관없이 네. 그 본인의 어떤 최소한의 장관으로서 영을 세우려면 맞죠. 저를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이 서야 되는데 이 안규백 장관이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국방부도
최근에 한 10일인가요? 11일 날 마지막에 이제 국방부가 먼저 해명을 하고 나머지는 그다음에는 기자들 질문 나올 때만 언론적인 답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고 뭐 병무행정이 오류라고 해놓고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퇴임한 다음에 네. 바꾸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이 조금 안 서서 그런 건지 최근에 막 그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 터지더라고요. 군기강 해이 문제들이. 예.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최근에도 현역들하고 접촉이 많습니다. 네. 물론 제가 국방도시라는 계룡에서 살고 있고 네. 주말에는 거기서 다 보내고 네. 조기축구도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요. 네.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장관은 탈영병이다. 네. 라고 거의 모든 90% 이상의 현역들이 네. 탈영병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특히 군 간부들은 군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탈영병인지에 대해서 딱 보면 아는 거죠. 명확하게 알고 있다.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쪽팔린다. 쪽팔린다. 네, 쪽팔린 거죠. 음. 그리고 위험한 임무를 주면 이제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란몰이에 걸려 있는 군인들 봤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해요. 얼른 변호사한테 물어보던가. 군인이 명령을 받았는데 변호사한테 검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던가 둘 중에 아니면 네. 내가 연금이 찼으니 내가 옷을 벗고 나오겠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여하는 위험한 인물들이 그런 임무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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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정말 잘못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임무 수행을 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정권 바뀐 데서 또 조사받아야 되잖아요. 군 기강이 지금 거의 소위 말해 전문용어로 개판 5분 전이에요. 안규백 장관이 SNS에 그 취임 1주년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개혁에는 거센 진통이 따른다. 모든 무게는 장관에 짊어질 거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진통이라는 게 서류나 내세요. 서류나. 그러니까 자식 서류 한 장 내면 되는 걸 그러니까 무슨 삿대질을 아니 카메라한테 카메라 뭐 묻은 거 같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개혁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네. 이재명과 안규백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개혁이라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현역 군인이나 네. 예비역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쓰는 네, 게 네. 그게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 이제 드리려다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군기가 행위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네. 최근에 뭐 사탄 뭐 빈총 사탄인데 빈총 경계에 섰다 뭐 네, 이런 네, 사람도 네. 있는데 그 빈총 경계, 그러니까 그 만약에 북한군이 도발을 하거나 네. 소위 말해 쳐들어오게 되면 네. 제일 먼저 맞닥뜨려서 지켜야 할 시간에 벌어줘야 할 군인들이 총알이 없는 총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도 우리 김영수 소령님께서 오랫동안 조사하고 취재하신 내용인데 네. GOP 현재 지난 봄이었나요? 이미 발표를 했는데 2만 명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네. GOP 인원이. 근데 이제 6천 명으로 줄이겠다라고 네. 안규백 장관이 선언을 했거든요. 네. 좋아요. 그럼 젊은 친구들 GOP에서 고생하니까 빼주는 건 그리고 좋단 또 말입니다. 인구도 또 감소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인구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데 네. AI를 동원해서 막겠다고 했는데 일단 네. AI로 뭘 어떻게 막는지 모르겠어요. 네. 챗 GPT한테 무슨 미사일을 쏴주라고 할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시스템 일단 1번 시스템은 북한군이 도발을 하는지 네. 쳐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누군가 넘어온다면 경보가 울리고 누군가 넘어왔다라는 걸 군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시스템적으로 막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당연히 완벽하지 않아서 오경보가 많답니다. 오경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나 혹은 동물이 들어와서 그 선을 넘으면 경보가 울리고 네. 그래서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줄 나갔다가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게 자꾸 그런 게 쌓이면 실제 북한군이 넘어왔을 때 이제 이거 또 오경보구나 이렇게 하고 양측의 선언하고 똑같은 양측의 거죠. 선언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어서 예. 이걸 시스템적으로 예. 경보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예. 이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예. 뭐 고라니인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북한군이 내려온 건지 민주당 서영교가 와서 보는 건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안 되는 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선정을 하면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네. 오경보라는 항목을 네. 뺀다는 겁니다. 아. 오경보는 체크하지 않겠어.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시스템을 잘 만들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할 건데 오경보는 우리가 그 항목에서 뺄게. 네. 경보 시스템이 없으면 AI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하게는 거지. 뺀 거 아니고 단어를 불필요한 경보로 바꾼 거죠.
불필요한 경보, 뭐 엎어치나면 흰말 공둥이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 경보가 무슨 말인지 저도 몰라요. 아, 의미 자체를 몰라요. 너무 네. 어려워서. 네네네. 네, 그냥 뺐는데 네. 그냥 뺐다고 하긴 좀 네, 뭐하고. 네.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불필요한 뭐라고요? 불필요한 불필요한 경보래. 아.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경보야 불필요한 경보가 그러니까요. 뭐가 있는지 저는 잘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저희가 TV조선 저희 국방부 출입하는 이태원 기자가 엊그저께 저 단독 보도한 거 어제였네요. 그 비슷한 AI 관련돼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국방부가 운영하고 있는 AI의 그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봤대요. 그럼 뭐- 국방부가 운영하는 AI 네, 네, 말씀하신 이제 시중에서 하는 거 말고. 군 AI한테 물어봤는데 그 답변이 제한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쓰는 챗GPT가 아니고 네, 그렇죠. 군인들이 쓰는 AI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답변할 수 그것도 이제 없다?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AI도 그것도 저 그 기사 보고도 조금 그래서 한심하다 제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군기강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국방 안보를 강조하는 정부면 어떤 군인이 대우를 받냐면 이 전투적 사고를 하는 군인들이 네, 전투적 사고. 예 그래서 음. 싸우면 이기고 네, 응? 네, 그런 인파이팅이 있는 군인들이 군인 그래야죠. 네,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네, 그래서 군의 훈련도 빡시고요. 음. 뭔가 눈빛이 살아 있죠. 그렇죠. 장관한테 고발할 정도의 이 그럼요. 전투력은 갖고 근데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북한하고의 우발적 사고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이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스스로 조심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투적인 어떤 부대를 만들려면 네. 훈련이나 이런 걸 강화해야 되는데 네, 훈련하다가 혹시라도 무슨 문제 네, 생기면 네. 정부에서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러면 옷을 벗거나 그렇죠. 부모님들한테 완전히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이런 부분 안 하겠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세요. 북한하고의 어떤 적대적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북 확성기라고 심리전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를 틀어놓는 게 그냥 틀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전쟁이에요. 네, 우리가 심리전이라고 하는 게 네, 네. 심리 전쟁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다 철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러블을 안 만들겠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군에 팽배하다 보니 굳이 내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내가 있는 동안 무사하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팽배해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요. 그렇죠. 예. 이게 다 전투적 사고 방식이 아닌 거죠. 아니 그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맞는 게요. 이게 뭐 언론에 최근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1군단에서 지금 뭐 빈총 경기했다고 계속 논란이 네. 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래서 요거를 좀 취재하다가 오늘 그 지작사 쪽 네. 제가 좀 취재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랑 통화를 한 10분 넘게 했는데 이분이 그런 똑같은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직무 배제가 됐죠. 한기성 네. 1군 단장님. 파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원래부터 조금 안전제일주의, 보신주의 이걸로 조금 말이 많았어요. 그렇으니까 예, 예. 학군 출신이 3스타를 달았죠. 예, 아니, 학군 출신이죠. 군인이 예, 군인이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난 네,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네. 이런 그 종전도 안 된 나라에서 이런 네. 국가에서 네. 군인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네. 안전해야 되고 네, 네. 야 니네 총 쏘면 안 되니까 총알도 안 주고 안전제일 있고 군인을 왜 합니까? 백 기자님 같으면요. 네. 군 간부면요. 소령 진거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전투적 사고 방식과 원칙주의와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군인들은 진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대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사관학교라도 나왔으니까 제가 소령을 달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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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네, 것이고 네, 네. 지금은 제가 지금 스타일로 가면 네. 저는 사관학교를 나왔지만 소령도 못 달아요. 예, 지금 예, 예. 그때는 사관학교 출신들은 네. 제가 웬만하면 네, 네, 그래 네. 소령은 달아주자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고 나라를 지키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으면 진급한다. 그러니 당연히 군인들의 목표가 뭐가 되냐면 자기 보신이 되는군요. 진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통화 내용을 그 올해 초에 합참 차원에서 네. 이 DMZ 수색로를 개척하는 지시가 내려갔대요. 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이 합참 네. 입장에서는 그 최근에 그 MDR 식별을 위한 뭐
네. 계속 그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합참 입장에서는 MDL을 좀 식별을 하기 위해서 개척로를 이제 잘 이게 만들어라. 예, 수색로를 개척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고 뭐 지작부 지상작전사령부 차원에서도 그 북한이 계속 지금 국경선화 작업을 하니까 그게 이제 TOD로 이제 볼 수 없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당연히 이제 수색로 맞아요. 개척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시를 내려갔는데 2군단, 3군단은 말을 잘 듣는데 유독 이 1군단만 안 한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답니까 그러면? 그 3월쯤에는 산불 때문에 못 한다 그러고 한 5월쯤에는 숲이 우거져서 못 한다. 위험해서 이제 숲이 우거져서 위험해서 못 한다 그러고. 캠핑 갑니까? 그래서 아니 지작부 사령관이죠? 지작사령관 지작사령관. 이게 초도 방문 형식으로 가서 약간 이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이게 이 정도인가 이게 너무 두렵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야 우리 군이 이 정도인가 싶었는데 딱 소장님이 아까 그 보신주의 안전주의를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군인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괜히 열심히 하다가 찍히면 이게 군인이라는 거는 훈련과 전투태세를 하다 보면 안타깝지만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렇게 되면 네. 본인들은 불명예 전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이 원칙대로 해도 괜찮아라고 그거를 심어줘야 돼요.